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의 신경과에 근무하고 있는 김병조입니다. 중증 근무력증이라는 건 근육에 힘이 빠지는 병이죠. 흔히 가장 잘 나타나는 곳이 눈 쪽이에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저한테 오실 때 하는 얘기가 자꾸 눈이 감겨서 떠지질 않아요. 갑자기 초점이 잘 안 맞고 벌어져서 두 개로 보이는 좀 흐릿해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라는 호소를 제일 많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 증상이 심하신 경우에는 씹는 게 조금 힘들어진다거나 말을 좀 오래 하다 보면 발음이 자꾸 꼬이고 어둔해진다는 그런 느낌이 든다거나 팔다리에 힘이 빠져서 뭔가 물건을 계속 들고 있기가 힘들거나 계단을 오르는데 전에보다는 쉽지 않더라라는 그런 호소를 하시는 분들이 흔히 있습니다. 무기력감과 이제 혼동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두 개를 구별하는 방법은 실제로 뭔가 물건을 들고 있거나 혹은 내가 어딘가 무슨 힘을 쓸 때 그 힘을 계속 유지하기가 어렵다. 그런 게 이제 근무력증이에요. 무기력감은 왠지 기운이 없고 처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 어떤 일을 할 때 근력이 없어서 못하지는 않습니다. 이 병이 생기는 이유는 중증 근무력증도 자가면역 질환의 한 종류예요.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는 군대와 같아서 밖에서 들어오는 세균과 싸우라고 하는 건데 이 시스템이 우리 몸에 있는 정상적인 조직을 공격할 때 발생하는 게 이제 자가면역 질환이거든요. 이 중증 근무력증은 특히나 근육에 있는 특정 물질의 수용체, 그러니까 실제로 근육이 일을 하도록 해주게 하는 어떤 특정 물질에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그 특정 물질을 외부에서 들어온 이물질로 오해하고 공격해서 망가뜨리는 바람에 생기는 병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근육의 일부가 손상이 되기 때문에 좀 쉬면 괜찮은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근육을 쓰려고 그러면 그게 유지가 안 되는 그런 현상이 특징적인 근무력증의 증상입니다. 남녀 다 잘 발생하지만 여자한테 조금 더 많은 경향이 있고요. 20, 30대는. 근데 보통 자가면역 질환은 그렇게 젊은 분들한테 많이 생기는데 이 중증 근무력증은 조금 특이적으로 50, 60대에도 잘 생깁니다. 아무래도 근력이 조금 약해져 있는 노인분들한테 이런 증상이 생기면 젊은 사람들한테 생기는 것보다 증상의 정도가 훨씬 심하실 수 있어요. 저희가 실제로 환자가 오셨을 때 환자의 상태를 평가하는 방법이 있는데 한 1분 정도 눈을 크게 치켜 떠서 위쪽을 쳐다보시라고 이렇게 시키면 유지가 안 되시고 차츰차츰 10초, 15초, 20초 가면 눈꺼풀이 떨어지는 게 있어요. 앞에 다른 분을 보고서 체크해 달라고 하시고 보시면 될 수 있고요. 정면을 바라보면서 눈동자만 한 약 30도 정도 옆으로 치켜서 어떤 물체를 보는 거죠. 1분 이내에 보이는 그 초점이 잘 안 맞고 벌어지는 것을 보면 판단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1부터 50까지 세기,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게 하면 쉬운까지 세다 보면 발음이 검사자가 느끼기에도 본인이 느끼기에도 점점 어둔해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걸로 자가적으로 테스트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주사제를 줬을 때 주사제를 주고 나서 약 2시간 정도 관찰하면 주사를 맞기 전에는 환자가 눈도 잘 안 떠지고 보이는 것도 이중으로 보이고 발음도 어둔했었는데 그게 정상으로 돌아오는 그렇게 약물 테스트로 진단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실제로 근육의 피로도를 높여주는 방법이 있어요. 인위적으로 신경이나 혹은 근육을 계속해서 전기 자극을 줘서 근육을 계속해서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러면 차츰차츰 이 근육의 움직임이 줄어드는 것을 전기 파장의 신호로 저희가 화면으로 보면서 그 수치가 변화하는 걸 보고 진단하는 방법이 있고요. 세 번째는 자가면역 질환의 원인적인 부분을 찾는 방법인데 우리가 혈액 검사를 통해서 몸 안에 원래는 있지 말아야 될 그런 면역 반응이 나타나는 걸 찾아낼 수 있어요. 항원 항체 검사라는 방법인데요. 이 항체의 양이 몸 안에 비정상적으로 증가되면 이 경우에는 중증 근무력증이구나 라고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중증 근무력증 치료에 대해서 물어보실 때 완치가 되나요? 라고 물어봐요. 자가면역 질환은 완치라는 게 없습니다. 조절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면역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이 병도 생기지 않게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완전히 이 병을 없애버리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고 저희 면역 시스템이
일을 잘 하도록, 너무 과해서 이런 정상적인 조직을 공격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적절히 조절해주고 완화시키도록 하는 게 이제 치료의 목표이거든요. 그 조절의 대표적인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약이 스테로이드입니다. 이 정도는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하는 정도 수준의 용량을 찾는 게 필요합니다. 그 스테로이드를 쓰더라도 굉장히 부작용이 생길 정도로 고용량이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스테로이드의 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다른 면역 억제제를 같이 추가합니다. 이런 면역 억제제는 먹는 약으로 대부분 사용이 되고 있고요. 굉장히 증상이 심해서 급성으로 호흡마비까지 오는 경우에는 병원에 입원해서 주사제 치료를 받거나 혹은 몸 안에 있는 그 나쁜 항체를 제거하기 위한 혈장 교환술이라고 해서 몸의 피를 다 걸러내서 더 깨끗한 피로 혈장으로 바꿔서 다시 넣어드리는 그런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중증근무력증과 굉장히 연관되어 있는 질환이 있어요. 그게 흉선종양입니다. 면역세포들이 어떤 교육을 해주는 곳이 바로 흉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교육이 다 됐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점점 사그러들어서 없어지게 됩니다. 중증근무력증 환자들 중에 일부 환자들은 이 흉선이 너무 많이 발전해서 흉선 비대증이 있거나 혹은 심해서 흉선 종양, 더 심해지면 악성 종양까지 흉선에 생기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이 흉선을 제거를 하면 중증근무력증이 완치가 되진 않지만 중증근무력증의 전반적인 증상이 비교적 좀 가볍게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환자 상태를 고려해서 흉선을 떼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떼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환자분들 중에 일부에는 그냥 눈 쪽에만 국한돼서 증상이 평생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저희가 안구형 중증근무력증이라고 하고요. 하지만 눈에서만 그치지 않고 전신으로 넘어가서 호흡마비나 팔다리 마비까지 오는 경우들도 있으세요. 이걸 이제 전신형 중증근무력증이라고 하는데 사실 안구형으로 국한되는 경우는 조기에 잘 치료하시면 거의 완벽하게 조절이 돼서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을 안 받으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꽤 많은 환자분들이 조금만 개선이 되면 금방 약을 끊고 나타나질 않으세요. 이 병은 완치라는 게 없기 때문에 계속 평생 가지고 조절해야 될 병인데 비록 증상이 다 개선돼서 나는 더 이상 불편한 게 없다 하더라도 약물이 유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용량을 줄여가는 건 가능하지만 갑자기 끊는 거는 의사의 지시가 없이 하시는 건 굉장히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